얼굴이 큰 사람들은 박사님 저는 엄청 발라야 돼요. 무조건 높은 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조금 더 자극적일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럼 선크림 때문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박사님, 아니 뭐하고 계세요 지금? 실내에서 왜 양산을 쓰고 계세요? 자외선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그리고 실내에서도요, 이거 지금 형광등 보세요. 얼굴에 얼마나 안 좋은데요. 근데 박사님 얼굴이 하얗게 그게 뭔가요? 저희 딸이 이번에 해외여행을 갔다가 와서 선크림 때문에 얼굴에 트러블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지금 선크림 바르신 거예요? 예. 근데 저도 지금 태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선크림을 하루에 무조건 4-5개 이상 바르거든요? 뿌리는 것도 바르고요, 스틱도 있고, 톤업. 얼굴 이렇게 바를 때도 이거 다 선크림이에요. 아니, 선크림을 5개나 바른다고요? 아이고, 기본이죠. 다 그렇게 안 바르시나? 근데 이렇게 바르면 트러블 나고 그러지 않아요? 요즘 제가 여기 막 좁쌀 같은 게 막 올라오고 얼굴 여기가 간질간질하고 따가웠거든요? 예. 이게 그럼 선크림 때문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박사님, 어떤 애들은 굉장히 하얗게 발리고 어떤 애들은 투명하게 밝은 느낌만 좀 네.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재료의 차이입니다. 하얗게 발리는 거는 흰색에 세라믹 분말이 들어있는 무기자차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투명한 선크림 같은 경우는 액체나 겔 타입의 화장품 성분이 들어있어서 발림성이 좋고 투명한 게 특징이죠. 무기자차, 유기자차, 유자차? 마시는 무기자외선 차단제, 유기자외선 차단제. 그러면 유기자차, 무기자차를 장단점을 딱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먼저 무기자차는 물리적으로 자외선이 들어오면 피부에서 이렇게 튕겨내는 거거든요. 튕겨내는 게 무기자. 예. 그런데 무기자차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TiO2나 징크옥사이드라는 이제 세라믹 원료인데요. 이런 세라믹 원료가 피부에 균일하게 발려 있으면 자외선이 들어오는 거를 산란시켜서 튕겨내는 거죠. 그게 이제 무기자차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무기자차는 상대적으로 피부와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예민한 피부에는 좋은데 세라믹 분말이라서 모공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드름성 피부에는 무기자차보다는 유기자차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 네. 백탁 현상이 없고 피부에 발림성이 좋은 반면에 전부 다 화학 성분이다 보니까 피부가 예민한 분한테는 트러블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자외선을 차단하는 원리가 자외선 차단제가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로 바꿔서 배출하는 타입이거든요. 열에 좀 민감한 분들이나 아토피 피부에는 유기자차보다는 무기자차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게 자기 피부에 좋은지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개 써보시고 가장 잘 맞는 걸 쓰시는 게 좋아요. 이게 5개 쓰지 마시고 하나만 쓰십시오. 근데 저는 불안해요. 하루 종일 이거 하나만 바르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외선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통 서너 시간마다 이제 한 번씩 덧발라주시는 게 좋은데 땀을 흘리거나 수분이 몸에 닿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 주기를 조금 줄여주셔야 돼요. 보통 한 2시간마다 덧발라주시는 거죠. 매일 하루 종일? 예.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는 거네요. 바르는 양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 맞아요. 저는 그냥 굉장히 많이 바르면 좋다고 생각해서 듬뿍 짜서 바르는데. 근데 진짜 듬뿍 발라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1제곱센치당 2mg을 발라야 되거든요. 얼굴하고 목까지 커버하려면 2g 정도를 발라야 되는데 2g 재보시면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거의 500원짜리 동전 정도? 그 정도 양을 발라야지 화장품 회사에서 얘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많이 안 바른 것 같은데. 그러면 네.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얼굴이 큰 사람들은 박사님? 저는 엄청 발라야 돼요. 근데 저는 게을러서 그 정도까지는 못 바르고요. 네네네. 바르는 양을 얘기하려면 SPF 얘기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자외선에는 UVA, UVB, UVC가 있는데 UVC는 오존층에서 다 흡수되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받을 일이 없고요. UVA하고 UVB가 문제인데 UVB는 여름철에 이제 바닷가를 간다든지 하면 피부가 타는 주로 표피층에 이제 작용을 하는 게 UVB고요. UVA는 조금 더 깊이 진피층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노화에 영향을 주는 거는 UVA, 피부를 검게 만드는 거는 UVB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네요. UVB를 얼마나 잘 차단하는가를 SPF는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요. PA. PA는 UVA를 얼마나 잘 차단하는가. 근데 SPF 얼마짜리 있으세요? 아니 무조건 숫자가 높은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다 50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숫자가 높은 게 이제 차단을 잘 하기는 하는데 해외에는 SPF 100짜리도 있거든요. 그러면 100은 엄청나게 차단을 많이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계산을 하시면 되냐면 SPF 뒤에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 분의 그 숫자 마이너스 1, 98% 차단하는 거죠. SPF 100이면 100분의 99니까 99%, 1%밖에 차이 안 나요. SPF 30이면 98%.
1%라도 그냥 더 많이 차단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아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뭐예요? 뒤에 나오는 숫자는 화장품 회사에서 측정을 해서 만든 수치거든요. 측정할 때의 조건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위 면적당 2mg을 발라야 되는데 보통 그 정도까지 바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작게 바르면 자외선 차단율이 떨어지는 거죠. 얘를 1.5mg을 바른다. 그러면 대략 SPF 25 효과가 나고 절반인 1mg을 바르면 SPF 14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SPF 50을 바르더라도 대충 조금 바르면 이제 SPF 10의 효과도 안 나오는 거죠. 굉장히 박사님다운 설명이었습니다. 무조건 높은 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숫자가 높으면 조금 발라도 되죠. 50을 약간 줄여서 바르면 SPF 30 효과가 나는 거니까. 그런데 결국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화학물질이 더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극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내에서 활동을 한다면 굳이 높은 거 바르실 필요는 없고요. 보통은 뭐 30 정도를 적당량 바르시면 좋죠. 차단율이 좋다는 얘기는 인체에도 안 좋을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아, 역시 이것도 과학이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4시간 정도마다 한 번씩 바르면 되는 거네요. 일상생활에서는 한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운동을 하거나 바닷가나 수영장에 갔다 그러면 조금 더 자주 바르셔야 되죠. 저는 아마 한 0.5mg 정도 바를래나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근할 때 선크림 바르잖아요. 예. 그럼 퇴근할 때 한 번 바르라도 어차피 야외에 계속 계실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활동 양에 따라서 선택하시고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무기자차 같은 경우는 바르고 바로 나가셔도 되는데 유기자차는 최소 한 20분 정도 있어야 이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출근하시기 전에 바르시고 퇴근하기 좀 전에 바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요즘 피부 흡수를 돕기 위해서 홈케어 기기 쓰거든요. 저 화장 잘 먹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르고 나서 선크림을 바르면 잘 흡수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흡수되는 거 별로 안 좋잖아요, 선크림을. 그래서 기기를 사용하실 때는 기기 사용하신 다음에 크림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게 어느 정도 흡수가 되면 선크림을 발라주시면 돼요. 보통 남자들의 경우에 이제 맨 얼굴에 선크림을 바르는데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기초 케어 제품, 로션 같은 걸 다 바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보호막을 형성해 놓고 이제 선크림을 발라줘야 그나마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지 않을 텐데 그냥 맨살에 바르는 거는 권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 거예요. 골프장이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선크림 얹어버리거든요. 네. 흡수력이 떨어지는 거네, 그죠? 흡수가 더 될 수 있는 거죠. 기초를 안 바르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발라요. 귀찮아서. 박사님은 이제 연구가 목적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고르실 때 SPF와 PA가 중요한데 네. SPF는 아까 말씀드렸고 맞아요. 예. PA는 UVA를 얼마나 잘 차단하느냐. 근데 얘는 정확하게 수치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략 어떤 레인지 안에 들어가면 PA 플러스 최대 4 플러스까지 있는데 보통 일상생활 하실 때는 SPF 20에서 30, PA는 플러스에서 플러스 정도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SPF 30에서 50, PA는 2 플러스에서 3 플러스 정도 쓰시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SPF는 주로 UVB를 차단하는 거고 PA는 UVA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동시에 이제 좀 높아야 전체적으로 자외선 차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플러스면 다 좋다 해서 항상 4개 정도 쓰는데 단점이 있을까요? 차단율이 높다는 얘기는 화학성분들이 많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결국은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무조건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적당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실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굳이 뿔 3개, 4개 할 필요 없다. 박사님 사실 저는 피부가 이제 보호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트러블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면 사실 안 써야 되는 거죠. 아니요, 선크림을 쓰는 건 좋은데 네. 본인의 피부에 잘 맞는 선크림을 찾아야 되죠. 올리브땡에 가면 선크림만 740개인데 언제 다 써보죠? 하루에 한 개씩 쓰시면 2년이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과하게 쓰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제 피부에 잘 맞는 것을 예.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피부 트러블 생긴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 안 쓰고 버티죠? 트러블이 생겼을 네. 때는 당분간 안 쓰는 게 좋고요. 햇빛을 피해야 되고 네. 밖에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양산이나 선캡이나 토시 이런 걸 쓰셔야죠. 양산을 당장 써야 될 것 같아요. 실내에서는 쓰지 마시고요. 나갈 때만 쓰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 보시고 선크림 올바르게 잘 선택하셔서 피부 트러블 없는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영상에서도 피부에 관련된 좋은 정보들 많이 가지고 올 테니까 저희 박 박사님이 여러분들을 시원하게 빡빡 모든 정보들을 긁어드릴 테니까요. 조떼꾸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아니 영상을 당장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